이번에 보실 물건은 사진처럼 2층짜리 서울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괜찮고요. 3억대니까 서울에. 그리고 땅 평수가 좀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월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장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2 타경 2800이고요. 감정가는 7억 7천, 최저가는 3억 9천. 이제 반토막이 된 거죠. 보증금은 3,900이고요. 다가구 주택 사용 승인일은 91년. 그러니까 요 건물인데 좀 오래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좀 노후된 주택들이 좀 있습니다. 입구가 여기고요. 땅이 이제 중요한데, 땅이 32평, 건물이 57평이에요. 그래서 2층이긴 합니다. 그렇죠? 1, 2층. 근데 이제 옥탑도 좀 있는 것 같고, 지하에도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세대인데 옥탑까지 하면 총 5세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건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 좀 떨어진 곳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각일자는 10월 1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건물의 이제 주변 환경인데요. 보시면 이쪽,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가 이제 해당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대략 한 3m 정도 되는 도로예요. 4m 정도. 그래서 차 한 대가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인도인데 차가 이렇게 주차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가 사실 매우 부족하죠. 근데 이 건물만의, 이 해당 경매 물건만의 단점이 아니라 이런 주변들도 보면 노후주택들도 있고 주차가 다 같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땅 단독이나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가 크기 때문에 평수를 갖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내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변에 다 이런 노후된 주택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이쪽이 이제 아까 도로였고, 이게 이제 아파트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 아파트가 여기까지도 먹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파트가 점진적으로 커져서, 그래서 이런 노후 주택들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장기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노려서, 물론 이제 재개발이나 어떤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때부터 10년, 20년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서울 위치 좋은 단독 주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월세가 역세권에다가 이제 수리를 좀 해놓으면 월세가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포인트로 갖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지적도를 볼 텐데요. 아까 여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 집이고 이쪽이 이제 아파트가 있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3m 도로고 3종 주거예요. 그러니까 3종 주거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다. 32평이고 대지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노후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한 서울 같은 데도 제시의 건물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불법 건축물 뭐 등재도 되는데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91년식인데 그때부터 지금 2년 정도가 흘렀나요? 우리가 2023년이니까 32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 동안 불법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등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신고에 의해서 이제 등재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시의 건물 뭐 기억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하고요. 1층, 지하, 여기가 1층, 2층, 여기 옥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옥탑도 보면 보일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실이 있는 거면은 살 수 있게끔 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층, 옥탑을 빼면은 이제 3개 층인데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제시의 건물들이 보면 보통 이제 차량은 이제 빗물바지게, 그렇죠? 이런 식의 집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량이 있고 보일러실, 뭐 창고 이런 식의 있는 게 대부분의 어떤 이제 제시회입니다. 그래서 제시회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제시회 같은 경우는 요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에. 이게 이제 제시의 기억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붕이죠. 그리고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스 계량기가 다섯 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스 계량기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총 4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요걸 하나 더, 그러니까 이제 원래 4개인데 요건지 모르겠지만 요걸 중에 하나를 추가로 증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옥탑이 있었잖아요. 보일러실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5개 세대가 되어 있다. 세대수가 많으면 뭐 좋죠. 월세 받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탑에, 그렇죠? 이 보시면 옥탑인데, 이게 옥탑인데 여기에 어떤 지금 보일러실이나 어떤 창고를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보일러 이렇게 돼 있고 연통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한 3, 4평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를 이제 어떤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세대 월세를 좀 하나 더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시의 D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창고죠. 옆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회를 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제시회 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회가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제시회 같은 경우는 해당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주변 집들, 노후된 오래된 주택들에서는 항상 볼 수 있는 게 제시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층별 안내도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지하인데,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이 2개 있고요, 투룸 2층, 1층, 2층에는 이제 투룸이 2개씩 있어 총 실질적으로 4가구인데 여기에 이제 옥탑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옥탑까지 하면 총 5가구. 그래서 각 층마다 17평 돼 있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 받을 때는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보면은, 지금 보면 현황 조사를 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지하 2세대, 지하에 이제 2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방바닥에 물이 고려 있다.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지하는 모두 공실 상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말이니까, 그렇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고치면 되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반지하 완전히 썩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팔아서 한 1억 5천 정도 남겼는데, 반지하, 역세권에 있는 반지하였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험했어요. 막 안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분이 높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으니까 수리를 하는데도 한 1,500? 이거 1,500원 너무 많은 거고, 그때 당시 한 1,200이면은 이게 17평, 방 3개, 화장실 2개 기준으로 한 1,200 들었어요. 올 수리 하는데. 방문 교체하고, 바닥 물 습기 집수정 설치하고, 샤시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싹 다 교체했는데 한 1,200 정도? 1,500에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화장실까지 이제 수리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겁을 먹기 좀 편하게, 겁을 먹기 좋은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이제 수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지하 가면은 멘붕 옵니다. 딱 현장 갔는데 곰팡이가 막 쓸어 있고, 쓰레기 온갖 다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어떤 진술이 있다고 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좋죠.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왜냐면 만약에 5억짜리가 한번 유찰이 되면은 뭐 어떤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2번 유찰이 되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억 5천 정도에 낙찰될 게, 이런 말에 의해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뭐 1억대, 그렇죠? 2억 초반에 낙찰된다면 오히려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이게 2022년 8월 9일이에요. 이것보다 이제 후순이면 전부 말소인데, 보면은 전부 다 선순이죠.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신고된 거 보면 이 같은 백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가족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8천 1층도, 그러니까 1, 2층 같은 경우는 전세를 8천에 좀 산 것 같고, 그다음 옥탑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뭐 살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건 빼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뭐 좀 의구스럽죠.
같은 뭐 백씨라 가족으로 좀 추정이 되긴 하지만 전입일자가 가족이라면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월세나 뭐 전세 요거가 얼마에 들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주요 대상이다. 근데 이제 추정상 보면은 보증금, 그렇죠?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자유재 간에 어떤 법원에서 돈을 준다고 통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돈 받을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입하고 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안 되어 있다는 걸 보면은 어떤 그냥 뭐 어떤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을 만나 봐야 됩니다. 현장 가서 낙찰 받았는데 숨겨놓은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던가나 그런 배우면 곤란하죠. 그래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했을 때 당시 어떤 이제 선순위 실제 임차인이 있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전에 있던 건데 지금 이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기존에 있던 자료인데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위치도를 볼 텐데 위치도 같은 경우는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공항중학교 학교도 있고 버스 정류장은 뭐 바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버스 정류장은 근데 이제 보면은 송정역 5호선이죠. 송정역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위치는 매우 좋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여기 아파트 있었죠. 아마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이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뭔가 또 들어서죠. 2024년 9월 예정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새로 여기도 사실 주택단지나 어떤 빈터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뽀개고 어떤 이제 주택지구로 이게 보면은 민간 임대 주택으로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지역들이 여기도 먹어가고 뭐 이런 노후된 주택 위주로 좀 먹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역세권이고 위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값에 대해서 어떤 이제 충분하게 가치를 산정해 볼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이제 송정초등학교 학교는 많아요. 공항초등학교 그죠? 여기 마곡 한의 중학교, 서울 공진초등학교. 그래서 초중과는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좀만 가면 이제 공항시정역이 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역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공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항 인근에 해당 경매 물건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보면은 이쪽 기점으로 전부 다 아파트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아파트가 조금씩 먹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안 뉴타운도 5구역도 여기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개발의 느낌, 재건축의 느낌, 어떤 뉴타운의 느낌이 점점 먹어가는 그런 느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게 해당 물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땅값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해보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보통 얘기가 나오면 1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해보려면은 또 2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에 버텨줘야 됩니다. 이 버틸려면은 뭐 대출을 이용해서 자기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감정가가 최저가가 3억 9천이니까 그 대출 이자도 월세를 좀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사두고 저도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보면은 투자금이 최소로 들어가야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렇죠? 대출이자 감당하고도 얼마 정도 남고 아니면은 투자금이 진짜 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 투자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좀 많은데 한 여기서는 한 1, 2억만 들어가고 내 투자 원금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서 어떤 갖고 있는 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 나오면 벌써부터 이제 10년이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 어떤 그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 좀 떨어진 숫자 2번 이게 월세 매물이에요. 보면은 25년 전부 다 25년이고 이게 보면 40제곱미터죠. 그래서 12평 기준으로 월세가 1052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평이면 대략 한 투룸 정도 나옵니다. 아까 1층하고 2층이 투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한 건데 그게 두 개가 50만 원이면 이제 두 개 합하면은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원룸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었죠. 그래서 본권이 있고 바로 위쪽입니다. 학교 밑에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25년, 그죠? 25년 이상
17제곱미터죠. 17제곱미터면은 한 5평 정도 돼요. 그래서 월세가 38만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3층에 고층이죠. 근데 이제 본권은 이제 지하고.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리를 좀 해놓고 그래도 월세는 한 30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땅값이에요. 그래서 본권이 여기 있고, 지금 본권 같은 경우는 안쪽 집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쪽 집이에요. 얘도 보면은 시세를 이제 딱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2020년 9월이에요. 지금 23년이죠. 근데 매매가 3억 9천이에요. 그리고 대지가 20평이니까 2천만원, 평당 약 한 2천만원이 좀 안 되게끔 거래가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요. 지금 보면은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고, 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안쪽 집이죠. 그래서 여기도 매매가 6억 4천에 됐는데 땅이 32평이고, 그리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가 이제 평당이 2천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 이루어진 게 2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21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땅값이 좀 더 올랐을 건데, 뭐 최소 한 2천만원을 본다고 하면 여기 32평이에요. 그러면 6억 4천이죠. 근데 최저가가 3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땅값만 보더라도 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공시지가는 평당 1,800, 1,200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산정한 건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이제 층별 월세를 보면요. 일단 원룸이 지하부터 보면은 원룸이 한 개에 30만 원 잡아서 두 개 하면 이제 60만 원이고, 투룸이 50만 원. 그렇죠? 2층하고. 그래서 여기서 옥탑도 있었잖아요. 옥탑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옥탑도 한 30만 원 받고 한다면 이제 대략 한 19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지금 이제 최저가가 3억 9천이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대출 좀 받고 수리 좀 해놓고 한다고 하면은 월세가 200만 원이면 대출 이자 감당하고도 좀 버틸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인데 2천만 원이고 32평이면 이제 대략 한 6억 4천 정도 나오고, 최저가가 3억 9천. 좀 저렴한 게 알 수가 있고, 월세가 대략 옥탑을 포함한다면은 2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서울 수도권에 월세가 200,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2,400이에요. 근데 최저가가 3억대다. 그러면 좀 싼 느낌이 있죠. 왜냐면 서울에는 이렇게 잘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이제 월세가 좀 작거나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해당 건물의 가장 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노후 건물이고, 그 다음에 노후 건물이더라도 내부는 사실 뭐 도배나 옵션 뭐 이런 거 맞춰주는 거는 이제 수리비는 특히 이제 뭐 부담은 뭐 있긴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그 임차인의 진술에 따라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곰팡이가 가득하다라는 진술. 그러니까 이제 지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리스크,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위치 좋죠. 월세 잘 나오는 역세권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아까 본권이 여기 있으면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먹어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뭐 조건이다. 그리고 땅이 이제 32평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어떤 수리비가 있어요. 현장 가서 이제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옥상이 이제 주된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1층, 2층이잖아요. 2층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런 천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샜다고 하면은 이제 벽지가 물이 이제 샜다가 젖었다가 마르면 약간 누리끼리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2층을 좀 가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지하죠. 지하 같은 경우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그 다음에 그 곰팡이가 슬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 걸 잡아야 돼요. 물이 만약에 수도가 터져서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365일 계속 터져 있고 물이 고여 있고 어떤 증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수도가 터지면은 보통 이제 난리가 납니다.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교체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가 오는 날, 특정 어떤 눈이나 비가 올 때 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그럴 때는 이제 비가 올 때 정확히 봐야 됩니다. 비가 올 때. 비가 최근에 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가 올 때 정확히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대부분
비가 와서 바닥에 물이 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어떤 물이 많이 고이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구간에 집수정을 파면 돼요. 제 영상에 보면은 반지하 스키 잡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참조하고 해당 물건 접근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집수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방바닥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가 여기라고 하면 집수위가 더 낮기 때문에 대지보다도 이 방바닥으로 물이 고이는데, 이 집수정을 파놓으면 이 물이 일로 고입니다. 그죠? 이쪽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이 이런 식으로 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 펌프를 달아요. 그리고 나서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여기가 센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 수위가 한 요 정도 찬다. 그러면은 여기 수정 펌프가 물을 퍼내요. 바깥으로, 외부로. 그래서 물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물이 오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잡힙니다. 물 고이는 게.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잡히는 건 아니지만 한 8에서 90% 잡히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어떤 이제 세대 내에서 환기나 아니면 제습기를 사용해서 그 어떤 이제 습기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거의 90% 정도만 잡히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졸아도 된다.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그런 말 해주면 한 번 더 유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서울의 주택인데 3억대고 장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단점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